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에 나오는 세 가지의 사례를 보고 제가 어이없고 또 화가 나는 황당한 그런 사례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거짓말과 외도는 기본, 아픈 아이들까지 버리고 가출한 아내입니다. 한 남성이 나와서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의 고민은 바람 나서 도망간 아내, 우리 아이들 어쩌죠? 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겼고 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거 생활 후 첫째 아이가 또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서장훈 씨는 말을 합니다. 아빠가 있는데 보육원에서 크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면서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큰 의지를 가져라. 애기 엄마가 가출을 했지만 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많은 상황 때문에 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또 자기 자식이 있는 분이 가출을 하고 바람이 나서 가출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보육원을 맡겨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고민을 말씀하신 이 남자분께서는 더 의지를 가지고 언젠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꼭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돈 때문에 20년 만에 나타난 친부모, 기댈 곳 없는 소녀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고민 제목은 위탁 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데 친부모 아니면 자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살의 여대생이 출연했습니다. 20살의 여대생은 5살의 친부모가 집을 나가서 입양이 아닌 동거인으로 위탁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1인 등본에도 지금 혼자 주민등록을 떼보면 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탁 가정에 있으면서 언니와 오빠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고2 때 친부모님 그 양육을 해주시는 분께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 그 여학생에게 이럴 거면 너 안 데려왔다 라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지금 현재 친부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리고 주거급여로 우리나라에서 7, 8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데 최근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친부모가 몇 년 만인가요? 한 15년 만에 연락이 와서 서연이를 다시 보내달라고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15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했다는 것은 아마 돈 때문에 연락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우리 서장훈 씨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고 정말 개똥 같은 소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MC가 또 묻습니다. 여대생과 그 키워주시는 양육자와 친부모와는 어떤 사이냐, 친부모가 어떠한 분이냐라고 여쭤봐도 전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지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더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지인을 아이를 데리고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너무나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이 넓은 세상에서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아직까지 보호받아야 될 나이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MC의 말을 인용을 하면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 아이를 품어주실 분이 계시면 꼭 품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여대학생 청년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겠지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져라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다 보면 더 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힘내시고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이혼하신 부모님, 저는 누구와 살까요? 고민은 엄마와 아빠, 저는 누구와 살아야 할까요? 작년에는 3살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두 분이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사는 그런 환경입니다. 10년 동안 이 여자 청년은 10년 동안 엄마 아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친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아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빠에게 양육비를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친아빠가 수연이 나한테 보내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건도 아니고 나한테 보내, 너 줄게, 나한테 보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눈치를 보이는 것은 이 고민하는 청년이 그 집에 배다른 동생이 있고 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아빠랑은 산 적이 없고 친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친아빠와 통화를 한 적이 없고요. 이제 이러한 가정 속에서 현재 친엄마와 살고 있는데 그리고 동생들 그 중에 나만 빠져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너무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친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수연이를 나한테 보내는 게 어때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친엄마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수근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에게 네가 눈치를 왜 보냐, 새아빠가 잘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엄마의 어떤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멋진 성인으로 성장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엄마에게 또 영상 편지 엄마가 미안하고 엄마가 미안하고 그 본인이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냥 보육원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낫다고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두 분의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에서 이쪽에서 살다 이쪽에서 살고 또 이쪽에서 살고 이쪽에서 살고 그런 환경, 변덕스러운 환경이 좋은 것인지 보육원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다양한 그런 이제 보호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3가지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바람이 나서 도망간 아내, 우리 아이들 어쩌죠? 이 사연을 가지고 온 고민남은 내가 좀 키우고 싶다. 의지를 가져라.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탁 가정에서 살았는데 독립해야 하는데 친부모와 살아야 할까요? 자취를 해야 할까요? 15년 만에 연락 와서 재난지원금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안타깝고요. 세 번째는 이혼하신 부모님에서 새아빠와 친엄마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친아빠와 살아야 할까요? 10년 동안 엄마 아빠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이러한 많은 고민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주변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정말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동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